쌍 오하요 고자이마스. 얼굴 너무 크게 잡으니까 주름이 많아서 이제 계속 멀리 잡을 거예요. 마이크도 꽂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이런 거 블루투스 사용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최대한 키워서 이야기를 할게요. 제 목소리 굉장히 큰 편이라 어디 가면은 크게 떠들면 막 좀 조그만 교실에서 강의를 할 경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라서 오늘은 전시 리뷰 몇 개 해드리고 어제는 서울대 미술관에 종종 심포지움을 다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못 갔죠. 2020년, 21, 22 그러니까 3년 꼬박 못 가서 멀기도 하고 일단 안 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. 전시 연계해서 그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이라 그러지 이게 질의응답 대답하고 기저연설하고 오전에는 한국말로 연설을 하시고 점심은 안 주고 간식 커피 뭐 이 정도 주고 오후 내내는 영어로 전시를 강의를 하셨어요. 근데 저쪽에 동시통역사 부스가 있고 우리 귀에 끼는 거 좋기 때문에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라운드 테이블은 질의응답 시간이에요. 그것 때문에 사실 갔는데 아침 10시부터 5시 반까지 앉아있기 굉장히 좀 힘들 줄 알고 사실 안 가려고 그랬어요. 처음에 들어갔더니 신청이 대기가 걸린 거야. 그래서 이참에 포기하자. 너무 멀고 오고 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너무 좀 무리하잖아요. 수업도 사실 금요일날 좀 많았어요. 근데 수요일날 문자가 왔어 오라고. 그래서 부랴사랴 금요일 수업 세 레슨 뭐 개인 지도 여기 공방 이런 거 3개 다 이렇게 밀고 마침 친구가 이런 거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. 그래서 대학교 친구인데 가고 싶다 그래서 걔는 12시에 도착을 하고 같이 이제 저는 그 상황이 바뀌거나 장소 이동했을 때 특별히 뭐 먹으러 다니는 좀 시간도 아깝고 해서 주먹밥을 싸가지고요. 그 후리깎개라고 하지 옛날에 이렇게 뿌려 먹는 김가루 같은 거를 뭉쳐서 밥을 반을 넣고 그 사이에 참치를 넣고 일본 사람들은 거의 우메보시 넣지. 나는 그 참치 캔 따서 물 꼭 짜가지고 그 가운데 넣고 그걸로 동그랗게 뭉쳐서 밥 한 공기 좀 못되게 이렇게 덩어리를 2개 싸가지고 걔 하나 주고 나 하나 먹고 그게 훨씬 속도 든든하고 불편하지도 않았어요. 늘 그렇게 싸가지고 가는 편이야. 원래부터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그 신선학교인데 식당이 없는 학교에 근무를 했어요. 근데 그 선생님들이 밥을 이제 동네 아주머니한테 시켜 먹는데 도시락에 반찬 밥 넣고 이제 국을 들통에 2 아주머니가 떠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라서 굳이 뭐 그렇게 그 밥을 사 먹게 되지 않고 내가 도시락을 쌌었어요. 반은 그걸 사 드시고 반은 도시락을 여교사들 싸 먹는. 그래서 그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어딜 가나 도시락을 잘 챙겨요. 그건 그렇고 이 심포지엄을 듣고 QR코드로 뭐 의견 조사하면 브로셔? 도록? 꽤 잘 찍었어. 뭐 우리나라 전통을 현대화해서 하고자 한 전시인데 이 조덕현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때 배운 교수님이에요. 이대 서양학과 교수님인데 초상화를 주로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 하시더니 이제 세월이 그때가 언제 20몇 년 흘렀더니 초상화를 쌓아놓으시더라고.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교수님. 그리고 서도호 섬유작업을 전통 이제 기와 한옥 이런 거 좀 오래 하셨어요. 도자기 뭐 이런 의복 복식 온지유 뭐 이런 단체대에서 알았고 이거는 가죽인데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었는데 통가죽 자체가 너무 그 소재 자체가 좋더라고요. 이런 요선 철육도 있었고 사진이 하나 빠졌네. 이 도록이라는 거는 이게 인상적이었어. 이거
굉장히 나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어디 가면 옷부터 보죠. 그래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재현이에요. 전통 재현, 뭐 전통의 새로운 뭐 발전 이런 전시인데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우리 입맛에 그렇게 특별하게 맞진 않죠. 시작하자마자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건 아니에요. 이쪽에 라운드 테이블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강의는 이제 교재에 따른 뭐 규정화된 이런 연설이었고 질문을 받는데 내가 느낀 바 왜 이런 거 있잖아. 나 같은 사람은 필드 우리 지도 교수님 나한테 너 같은 필드가 더 잘 알지 우리가 뭘 알겠니? 라고 하는 말씀을 20년 전에 하셨어요. 직접 뭐 생생하게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듣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학술적으로 페이퍼에 의존해서 이론적인 것만 이제 경험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보다도 오히려 나올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광장시장에서 그 매듭 위에 그 비단 끈을 감는 사람이 이런 전통의 시장이나 마케팅 형성이나 어떤 발전이나 도래에 관해서 더 잘 알지 않겠어?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되게 속으로 고소하다, 잘 됐다, 내 생각이 맞았구나. 30년 전부터 내가 전통을 하는 게 옳았다, 해왔던 게 옳았다,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끝으로는 속으로 내심 박수를 막 쳤거든요. 일본에서 32살에 와서 둘째 아이 낳자마자 퀼트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있다. 동양자수를 배우면서 보자기를 만났게 되었고 또 운이 좋아서 상당히 그쪽 계통 명인한테 또 만남과 이런 어떤 조우 같은 게 이루어졌었고 99년에 학교 선생이 다시 되면서 그 돈이 생기길래 김현희 선생님 자수명장한테 가서 이미 보자기 다 할 줄 아니까 동양자수 8폭 병풍 책거리 그걸 했어요.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2000년에 대학원 입학을 해서 텍스타일로 들어가면서 보자기 작업을 아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한복을 교수님이 반찬하지 말고 밥을 지어라 그래서 옷 꾸미는 거 소품보다는 밥은 옷이잖아. 그래서 한복보다 더 세계적인 그 아트에 가까운 어떤 우리 정서의 맛 또 우리 거잖아.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복 입고 자랐고 우리 외할머니 한복을 하셨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좀 엮어가려면 그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복 공부를 많이 했는데 30년 전에 사실 30년 전에 한복을 아무도 안 입었잖아. 내가 입고 다니면 뭐 무속인이냐 사연이 있는 여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. 그리고 사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게 돼요. 그 한복을 입으면 아무리 생활의 한복을 입어도.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미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금방 되는 그림 작업 매료돼서 미나 강사를 하면서 한복 입기를 좀 접었었죠. 그래서 미나 가르치는 세월이 정말 이렇게 빨라요. 미나 가르치는 걸 15년을 하고 있어 지금. 항상 어디선가 강좌를 하고 있고 개강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코로나가 되면서 또 인형이 찾아왔잖아요. 그래서 인형 한복도 개설해서 3군데인가 4군데인가 한 것 같아요 지금. 그래서 강의도 계속하고 그 미나를 가르치면서는 굉장히 어떤 언덕 같은 거 만나지 못했거든. 학생들이 잘 못하면 내가 좀 그려주고 도와주고 공모전도 내주고 전시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. 근데 인형 한복은요 이런 게 있어. 단추도 못 꼬매는 어머니들이 와서 어떻게 저고리가 나오겠어요. 근데 6주 안에 3번 강의를 하고 이쪽에서는 2번 백제 인형 옷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물론 끝까지 못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게 눈에 보여. 알잖아. 이렇게 얼굴 사람들 표정을 보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재밌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나? 이분들을 도와드리기로 생각하고 나온 게 잘했나? 뭐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쏭달쏭이 아니고 잘했구나 그거야. 그 섬유 작업과 그림 작업을 양립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.
이렇게 가르치러 다니면서 내 시간이 없잖아. 그래서 내 작업을 많이 못하고 일부러 어떤 속상함을 풀기 위해서 라벤더를 열심히 짜고 있는데 지금 아마 50개 넘은 것 같아. 저건 300개 짤 거고요. 당장 다음 주에 전시를 하나 하는데 광화문 거리에 피어난 미나, 이게 어디 전시냐면 가회 미나박물관에 그 미나 아카데미라는 박물관 교실 그게 있어요. 근데 내가 5기로 들어간 거야. 지금 아마 20기 됐을 거야. 한 기수당 40명이었나 20명인지 기억이 안 나 정확히. 근데 거기서 한 기수당 5명만 추렸어요. 연락되는 사람도 사실 없고 겨우겨우 5명 해가지고 내가 거기 총무거든요. 그래서 일이 없지는 않지. 매년 전시를 하는데 내가 그닥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아. 그래서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. 돈 안 내는 전시도 사실 때는 많거든요. 초대전이나 그룹전 이런 데 좀 공짜 갤러리 들어가면 그닥 돈이 안 들거든요. 그리고 브로셔 같은 것도 기획사에서 좀 해준 적이 있었고. 그래서 돈 안 드는 전시와 돈 드는 전시면 당연히 돈 안 드는 전시를 하죠. 우리가 돈이 쓰러지게 많은지 않은 이상. 그죠? 인지상정이야. 근데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겠다고 발표가 나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은 좀 크잖아요. 사실 나도 한두 번밖에 안 가봤어. 그래가지고 최근에 한 인형 한복 작업이 이제 그냥 원단 말고 한복지 말고 노방에다가 백자에 그려있는 봉황을 좀 그려놓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로 저고리 치마 물론 화이트 노방하고 모자 남바이 씌워가지고 인형을 고체 관절 인형 56cm를 데리고 갈 건데 뭐 작품 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는 하지 않을 거야. 다음 주 10일에서 16일이에요. 그리고 가을에 이하 킬트 전에도 보자기로 꼬맨 저고리 치마 그 인형을 또 데리고 나갈 거고 잘하면 비슷한 키의 인형을 하나 섭외해서 내가 만든 옷 그 패치워크 퀼트 옷을 입힐까 하는데 인형 사실 2개도 들고 가기 힘들거든. 하나만 내가 대중교통으로 인형 하나 딱 들고 가서 설치하고 세워놓고 오고 그 중간에 지킴이나 한 번나 사진을 잘 찍어줄까 했는데 2개 거는데 만약에 인형의 얼굴에 2개 느낌이 다르면 세워놔 안 하고 하나만 세울까 지금 생각하고 옆에 꽃병이랑 라벤더 꽃이나 설치할까 하는데 이런 머릿속 구상도 혼자 하는 것이고 심포지엄도 혼자 가고 갤러리도 혼자 가고 외국 전시도 혼자 가고 하다 보니 혼자 뭐 똘끼는 늘어났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다행히 잘 돼서 어제 한 생각이 또 한 가지인데 만약 그 30년 전의 순간의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이룬 것이잖아요. 근데 만약에 30년 전에 또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지금 아주 망할 수도 있었겠고 물론 더 따뜻함을 더 좋아지는 것도 있었겠죠. 일본에서 청주에서 딱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요리를 할 것이냐 퀼트를 할 것이냐 시작점에 스타트에서 좀 망설였던 점이 있었어요. 근데 요리는 그때 정말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 1kg짜리 강력분이 없었어. 그래서 밀가루 강력분을 구하려니까 방산시장 가서 20kg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싣고 청주에 간 적이 있어요. 이건 안 되겠다. 인터넷 배송 말 없었어. 진짜 믿어지지 않겠지만 요새는 클릭만 하면 집 앞으로 새벽에 다 갖다 주잖아. 없었다니까.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플레이팅 그릇을 팔아요. 요리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나 아는 선생님도 며느리가 옆에서 도자기를 구워서 플레이팅해서 그릇을 팔거든. 그리고 일본 요리를 조금 할 줄 알았던 자신감 때문에 일본을 들락거리긴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니 또 둘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애기가 너무 어린 거야. 그래서 집에서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손이 빨랐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 어떤 변곡점에서 내가 이쪽 바느질을 하고 그림 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쪽으로는 하늘이 도왔다. 감사할 일이다. 요리를 하고 있었으면
내가 먹는 걸 그닥 즐기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려서 먹는 식성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먹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.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만뒀겠다 싶었어. 어떤 이런 선택권이나 어떤 이런 판단, 계속되는 결정, 선택 이런 것도 본인의 힘이잖아요. 요 근처 어떤 분이 나랑 한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런 거 뭐하러 해? 그런 거 뭐하러 해? 인형 한번 해서 뭐해?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. 그래서 지난주에 느낀 바가 뭐냐면 아 이분이 심술이 많구나. 욕심이 많구나. 욕심이 많은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성취가 안 될 때 그런 심술을 부리죠. 그래서 그냥 웃었어. 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죠. 우리 서로의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건 있어요.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거 아니야? 나는 전업주부를 존중해.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식 잘 키우고 나도 전업주부였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. 그러나 뭐 무시하거나 더 활동이 많은 내 친구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. 각자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세계가 있잖아. 어떤 크라프트 계통이나 미술 계통이나 음악 계통이나 뭐 체육이나 다 각자의 고충이 있고 다 각자의 힘듦이 있고 또 어떤 성취 동기나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세계를 그렇게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. 우리나라 바느질하는 여자들이 한국전쟁 때 그 재봉틀 머리만 들고 가서 온 식구를 먹여 살렸잖아요. 그래서 그게 청승마저 보였다든지 왜 있잖아. 돈 못 버는 여자들은 돈 많이 버는 여자들 항상 질투해. 조선시대에는 돈 버는 여자의 직종이 두 가지였대요. 하나는 무당, 하나는 기생.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무시하고 폄하하고 싫어한 거야.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세태가 마녀사냥이다시피 살짝 있는데요. 그런 거에 더 걸려서 넘어지지 마세요. 저야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걸려 넘어진 적 하나도 없고 듣고 뭐야. 내가 처음 청주에서 아파트에서 킬트를 가르쳤더니 그게 뭔지도 몰라.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여자들이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? 이러는 거야. 집에서 뭐 한다고. 아 벌이가 시원치 않아. 여자들이 버는구나.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어요. 그때만 해도 뭐 내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가 선생한다니까 왜 선생 가장 좋은 여자로서의 직업이잖아. 왜 돈 벌 생각을 했어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평생 백수건 달인 그런 친구도 있었고 지금은 또 세월이 또 다 달라져서 여자들이 정말 직장을 다 다니고 정말 사회생활을 다 하고 그러느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게 돼버렸잖아. 사회적인 패러다임은 정말 언제든지 바뀌는 거고 뭐 문서 공문 이런 거 간마가 다 해주고 챗 GPT가 정말 우리의 일을 어느 만큼 도와줄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인데 사고가 말랑말랑해져서 앞으로의 변화를 좀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시니어가 되고 싶어요. 나는. 그래서 매일 공부 중이고 매일 강의를 다니는데 어저께 그 서울대 심포지움을 필두로 민속박물관의 온라인 강의도 6회 올해 1년 강의가 6번이야. 좀 줄었어. 그것도 스케줄 목차를 보니까 쭉 한류에 관한 이야기야. 그리고 북서울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.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하계역에 있어. 거기도 들어가서 9강 신청을 다 했는데 그것도 한류에 관한 우리 문화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다각 그 외부적인 시작에서의 우리 문화 그런 강의였어요. 똑같이 그런 거를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. 우리 같은 필드는 재미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 돼. 내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물 들어오는데 노저할 사람이 없다는 그 학자의 말에 나는 열심히 물을 젓고 있었고 노를 젓고 있었고 물은 이미 너무 넘치게 들어왔고 내가 정말로 6, 7년 전부터 정말로 미친듯이 바빠졌고 내가 떴나
코리안 컬처가 떴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녀. 그래서 나이를 먹었지만 얼른 전통을 시작하시오. 홍 선생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안 했어. 그래서 지금 이래. 와! 홍 선생이 그때 하라고 그랬어.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해. 로 둘로 나눌 것이라고 내가 계속 하는 데마다 이야기하거든요. 40, 50대부터는 배우는 게 힘들어. 어렸을 때는 잔뼈도 굵을 수 있고 나같이 어깨 너머로 어머니한테 바느질 뜨개질 다 배울 수 있지만 배우는 거 힘들어. 그렇다고 옆에서 배우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기죽이지 말고 그까짓 거 뭐하라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. 듣지도 마세요. 알아셨죠? 자기의 직관으로 밀고 나가셔서 우리 전통을 좀 더 발전시키고 지금은 물론 세계적이야. 말도 못해. BTS 봐. 블랙핑크 노래 굉장해요. 우리가 봐서 살짝 다운된 싸이 노래도 엄청나잖아. 그래서 우리 전통 연구를 당장 도서관에서 책이라도 빌려보시고 꼭 뭘 배워서가 아니고 즐기는 대중도 많아야 되니까 배우러 다니시고 한국지 특강 싼 거 되게 정말 많으니까 50 플러스 열심히 노력해서 시간을 할애하시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에서 우리 것 중에서 좋은 것만 좋은 거래요. 아셨죠? 차별화된 그런 전통을 발전시키고 살다가 가는 걸로 합시다. 때가 맞다 짠해. 바이바이.